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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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다는 한 해가 사실에 지났어요.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11월 말에 뵙고, 그렇군요. 네. 이제 1월 초에 뵙는, 1월 초중순에 거의 말로 가고 있네요. 네. 벌써 그러네요. 시간이 와. 이렇게 빨리 갈 수가.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도 있었고. 와, 네. 그 사이에 너무 우리나라에 많은 몇 일이 년이 지난 것 있었네요. 같아, 지금. 맞아요. 저도요. 네. 새해가 왔다는 걸 못 느끼시는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밤마다 지금 혹시나 무슨 일 있나 하고 갑자기 자다 깨면 막 들춰보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네. 네. 지금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포항으로 가나요? 네, 이번에는 포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물회를 아하. 하고 싶어서 좋다. 좋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은 사실 제가 올해에 가장 먼저 국내 여행을 간다면 포항을 좀 다시 가보고 싶어서 포항을 네,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 잘 못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했던 방송을 다시 들으면서 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포랑 전라도 쪽 갔을 때도 부모님이랑 갔을 때도 제가 목포 편을 다시 듣고 제가 만들었던 자료를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런 데, 내가 이런 걸 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잘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번에 제가 출장차 포항을 잠깐 다녀왔었어요. 1박 2일로. 그런데 정말 기대 없이 가서 너무 생각보다 놀라운데?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일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은 잘 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올해 꼭 포항을 이제 관광을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에서 포항을 가장 먼저 잡았습니다. 네. 포항 공대와 제철밖에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서울은 당분간 안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댓글들을 보고 너무 이런 거에 또 집착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라는 거를 간만에 깨우쳤어요. 그 조회수가 엄청난. 네, 식민지 근대화론에 네. 취해 있는 사람들과 네네. 극우주의자 분들의 이제 또 뭐 하나씩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제 얼굴이 이미 팔리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겠다. 네. 왜냐면 제가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할 말 할이네요. 게다가 네. 지금 시기가 시기라서 네.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뜨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움과 이런 뭔가 그런 것들 근데 때문에. 좋아요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댓글을 안 달을 뿐이지 대충하신 분들은 과연 영상을 그쵸, 다 이제. 보셨나라는 생각이 네, 들죠. 저도 이렇게 보긴 하지만 어쨌든 또 댓글들을 또 먼저 보실 테니까요. 보통 이제 영상물이 댓글이 몇 개 없으면 댓글을 먼저 보고 영상을 보는 그래서 더 분들이 보실지도 많아요. 몰라요. 네. 그런 분들이 댓글 달았구나. 그럼 봐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하기에는 이 알고리즘의 추세면 아는 사람이 한 명은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광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포항을 관광을 하러 간 적이 없더라고요. 사람들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영덕군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영덕대게. 네, 그 다음에 청송. 그 다음에 또 서쪽에는 영천, 그 다음에 남쪽에는 경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주를 가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네. 그리고 경주에도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뭐 포항까지 굳이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대게를 드시려면은 영덕에 가서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또 이제 영덕 위에는 울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울진은 또 온천도 유명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관광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산물로 먼저 시작된 곳이에요. 제철보다도 수산업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산물과 또 제철 산업이 살린 도시여서 인구도 또 경상북도에서는 아마 제일 많은 편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또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서 굉장히 도시를 누릴 때는 굉장히 편안했어요. 편안하고
숙박도 이제 관광이 주된 도시는 아니다 보니까 숙박도 되게 저렴했고요. 게다가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X가 가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접근성이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우리나라를 많이 여행하고 그럴 때는 포항을 가는 게 사실은 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여기까지 가서 관광할 만한 가치가 있나? 라고는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제 KTX 타고 조금 쉽게 갈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뭐 1박 2일, 2박 3일 먹으러 돌아다닐 거면 뭐 2박 3일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이제 경주랑 같이 묶어서 아니면 주변이랑 같이 묶어서 돌아다니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항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최동단이라고 한다는 호미곶 쪽. 네네. 네. 이 부분 보시면 사실은 일출을 보러 많이 가시죠. 네. 아무래도 정동진이랑 같이. 네, 아무래도 가장 동쪽에 있다고 하니까 육지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해가 뜨는 걸 먼저 볼 수 있다는 괜히 그런 마음. 네, 큰 차이는 없겠지만 네, 상징적으로. 네, 상징적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가는 호미곶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제철이 있는 영일만 쪽이 있어요. 그쪽을 이제 아마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아서 그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드라마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 공효진 씨가 나왔던 동백꽃 필 무렵 네네. 또 포항이 배경이고요. 그 일본인 거리 쪽이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갯마을 차차차 같은 경우에도 그 공진 자체가 포항이 배경이어서 사실 미디어에서 굉장히 포항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관광을 많이 가시는 분들도, 유치도 많이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저는 포항을 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그때도 아마 포항에서 찍었다는 걸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갔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항을 가실 분들은 저는, 사실은 포항을 여행을 와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첫 번째 계기는 제가 출장을 갔는데 마침 점심을 안 먹었었어요. 근데 전혀 관광지랑은 동떨어진 곳에서 이제 수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무거나 먹어야겠는 거죠. 근데 진짜 여기가 문을 열었는지도 안 열었는지도 모르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가신 분께서 그냥 아무 데서나 먹죠? 하면서 그냥 그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태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데나 들어와도 맛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에서 먹을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재빨리 이제 포항을 자주 가는 분들한테 이제 맛집을 소개해달라라고 했는데, 포항의 유명한 맛집들은 누구나 아는 맛집들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2-3군데를 가봤는데, 그냥 맛집이면 되게 유명한 맛집이면, 뭐, 맛있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맛있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든 가도 맛있을 거고, 맛집은 또 더 맛있으니까 갈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미곶 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호미곶 주변에 구룡포라는 포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구룡포 하면은 과메기. 무빙이죠. 무빙. 무빙에 구룡포가 나오는군요. 맞아요. 구룡포. 제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네요. 무빙을 그렇게 재밌게 보고서도 겨울에는 과메기니까. 그쵸. 네, 우리 구룡포 하면은 과메기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본인 근대 문화 역사 거리도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요. 해안가에는 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다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제가 분산을 했을 때도, 인천을 했을 때도, 목포를 했을 때도 다 이렇게 일본인 거리가 있었잖아요. 저는 포항까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포항도 이제 많은 일본인들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일본이랑 가까운 곳이니까요, 배 타고. 네, 그래서 일본인 근대 문화 역사 거리를 만들어 놨고, 또 제가 여기에는 써놓진 않았지만 이 3.1운동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곳이 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3.1운동 했던 부분 열사의 이제 생가를 다시 이제 잘 기념관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기리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대에
대한 역사를 좀 배울 겸 해서 가시는 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이제 동백꽃을 찍었던 드라마 촬영지여서 정비가 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가시기에는 좋다. 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요즘에 진짜 간식 먹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막 그런 경상도식 쫀디기도 그렇고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쫀디기를 안 드시는데 제가 포항에 가서 쫀디기를 사서 좀 싸왔어요. 그때 마침 동생도 집에 있었거든요. 와 계시는군요. 금방 갔어요. 연주회 하나 하고 거의 한 달을 내리 거의 집에도 못 들어오고 놀다가 가더라고요. 온 김에 열심히 놀고. 와. 그래야죠. 그랬는데 본인도 쫀득이를 잘 안 먹는데요. 한 입만 먹어보고 그럼 맛없으면 내가 다 먹으면 되고 근데 한 입을 딱 줬더니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경상도식 그런 라면 스프와 설탕이 묻혀져 있는 쫀디기가 입에 짝짝 붙겠네. 너무 맛있고 말만 들어도. 이제는 정말 어느 곳에서나 팔고 또 시범빵도 사실 그 10원 안에 그 치즈 잔뜩 들어가 있는 빵이에요. 젓가락 같은 데 꽂아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어 먹는데 시원빵 별거 아닌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팔아서 그냥 진짜 가볍게 산책하기에 깨끗한 거리를 돌아다니시고 싶으시면 여기 구룡포 한번 근대문화 역사 거리 가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곳이 바로 이제 호미곶인데요. 호미곶이 호미처럼 생겨서 호미곶인가요? 그렇겠죠? 네. 생긴 게 좀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생의 손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육지 쪽에 하나가 있고요. 바다 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받치게끔.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잘 혼합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네, 이루자라는 그런 의미로 네, 상생의 손이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바다 쪽에 있는 저 상생의 손만 이렇게 찍어가는데 육지 쪽에도 이렇게 있어서 그 조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 인스타용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곳.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호미반도 둘레길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근데 둘레길이 이렇게 잘 바닷가를 걷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산책하시거나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추울 때 가서 한번 이렇게 쭉 뛰어갔다 쭉 오고 그냥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닷가 걷기 너무 좋죠. 동해안은 특히나 그러니까 그 뻘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해안을 쭉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뻘이 많은 곳에 장단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뻘이 너무 커서. 장이 있어요? 어떤가요? 아니 장점이 있냐고요. 거의 단점밖에 안 느꼈어. 망둥어죠. 짱뚱어. 네. 짱뚱어 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런 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는 그런 재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개 같은 거 많이 캘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죠. 네. 조개 같은 거 캐는 재미? 네. 그런 게 이제 갯벌의 장. 기피디님은 흙 묻는 것도 싫고 캐는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장이 있냐고 조개 물어보셨는데 캐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네. 네. 엄청 좋아하죠. 아이들. 근데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내 발밑으로 늘 찰랑찰랑 와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백사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걷기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넣어놓진 않았지만 자연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뭐 주상절리라든지 이쁜 뭐 독수리 모양의 바위라든지 이런 자연 경관을 구경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릉을 가거나 동해를 가거나 할 때 보는 것들도 다 포항에서도 누릴 수 있고, 네. 또, 워낙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발달된 도시도 같이 경험할 수 있고, 그것보다도 숙박업은 훨씬 더, 숙박을 또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여기가 완전히 관광화된 도시가 아니어서 물가가 좀 쌉니다. 네. 특히, 이렇게 식문화. 물가가 너무 싸서, 이따 보실 거지만 시장 가서는 거의 계속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막 시장 같은 것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관광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KTX 타고 가서 관광하시고 오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호미곶 보시고 국수 드시면 됩니다. 이게 구룡포의 약간 상징적인 국수예요. 모리국수. 이 구룡포의 어부들께서 남은 해산물과
같이 좀 얼큰하게 해가지고 국수를 많이 배에서도 끓여 드시고 나와서도 끓여 드셨다고 해요. 짬뽕 같이 생겼다. 그쵸. 네. 이거 완전 잡탕이잖아요. 네. 사실 해산물의 잡탕. 너무나 신선한.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모리국수가 맛있어서 이 모리국수를 많이 먹으러 간다고 해요. 뭐 유림식당이라는 곳도 있고 또 아주 유명하게 찾아보시면은 네, 몇 군데 딱 구룡포에 있어요. 이게 네. 딱 구룡포의 특산 음식이기 때문에 구룡포를 가시면 꼭 모리국수를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국수를 먹는 게 아니라 생선을 먹는 느낌이. 그쵸. 해물탕의 생선인데 저는 뭐 가끔 먹으면 좋아하긴 한데 민물탕보단 확실히 아, 그쵸. 다르죠. 네. 비린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저는 해삼 뭐 지금 새우 그다음에 뭐 홍합, 네 조개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너무 좋아해서 딱 저의 취향에 맞는 국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룡포 하면 역시 과메기죠. 그쵸. 저는 과메기 좋아해요. 그리고 과메기를 좋아하게 된 게 그렇게 길지 않은 게 항상 이제 아빠가 과메기를 사오시면 그 꼬리꼬리한 비린내가 네,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과메기를 저희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내가 시켜 먹는 집이 있는데 이 구룡포 되게 유명한데 신선한 집이야. 한번 먹어봐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신선하고 하나도 비린내가 안 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먹었던 과메기는 B급이구나. 네. 좋은 급이 아니었구나. 이래서 먹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과메기를 많이 먹고 주문을 많이 해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신선하고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화돼 있어가지고 패키징을 너무 잘해서 파세요. 다들. 이게 약간 이제 설비가 잘 되어 있나 봐요. 이쪽에 다. 지금 뭐 울진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과메기철에 과메기를 너무 잘 파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마늘, 상추, 쪽파, 뭐 김 이런 것들을 잘 포장이 돼 있고 되게 넉넉하게 다 챙겨주시고 초장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집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원재료는 거의 다 비슷할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차별점을 두시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어디에서 사셔도 네. 만족하시지 않을까 포장해서 가시기에는 서울에서 과메기를 먹는 것보다 이렇게 포장해 가시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네 포장해서 사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청어 과메기 특히 서울에서는 꽁치 과메기는 많이 먹어도 청어 과메기는 잘 못 먹기 때문에 꽁치로도 만들고 청어로도 만들어요. 네 원래 과메기는 청어인데 이게 청어가 우리나라에선 잘 잡히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은 생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꽁치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해 보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구룡포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일만이 나왔어요. 여기 영일대 해수욕장인데 뭐 이거는 역사적인 건축물 같은 건 아니고 이쪽을 좀 잘 관망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누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를 보고 좀 놀란 게 여기에 이제 포항제철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네. 네. 영일만을 영일만에다가 지은 거예요. 포항제철 자체가. 공장이네. 네. 진짜? 네. 그 제철 공장인데 이 미관이 사실은 낮에 되게 해칠 거 아니에요. 네. 그 바닷가에서 공장이 보인다는 게 해수욕하기도 찜찜할 거고 사실. 맞아요. 뭔가 그런 느낌을 풍길 텐데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여기에 완전히 조명으로 이제 한번 승부를 이 공장을 조명으로 싹 승부를 걸어서 야경이 굉장히 멋있는 곳으로 탈바꿈을 했대요. 진짜 야경이 멋있고 약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근데 제가 여수를 갔을 때도 그렇고 물론 여수도 굉장히 이런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해안에 뭔가 경관이 좋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 조명이 너무 이쁘게 돼 있어서 저기에 저렇게 조명을 잘 해놓는 거를 보는 것만 해도 저 야경을 보는 것만 해도 되게 특색이 있고 좋더라고요. 네. 제가 한 번도 제철 공장을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큰 규모의 중화학공업을 했던 공장을 밖에서나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처음에 이 포항제철 쪽은
북을 쭉 지나서 가는데 이 공장들의 크기에 너무 압도를 당한 거예요. 진짜 이게 산업의 근간이라는 게 느껴질 만큼의 규모들이잖아요. 특히나 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 시 하나를 먹여 살렸다는 맞아요. 말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제철 산업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됐고 야경이 굉장히 멋있고요. 이 앞에 워낙에 이제 뭐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주차 공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관광하시기에는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으로 제가 이제 보려고 해요. 자, 포스콩보관 조금 멀겠지만 저는 한 번쯤은 볼만한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제철 산업이라는 게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성공할지 몰랐고,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이 포스코를 세웠던 포항제철을 세웠던 창립자가 워낙에 박정희와 가장 끈끈한 사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또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이 업적은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뭐 워낙에 뭐 부족한 집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워낙 창립자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왔고, 네. 그리고 군대를 공학을 아마 전공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고 해서 공학을 전공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렇게 공학을 전공하고 와서 다시 이제 미군정에서 사관 같은 것들을 뽑는 곳에 들어가서 계속 군인으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내다가 그 군인으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생도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것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박정희 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똑똑하고 이쪽 지식이 워낙에 해박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박정희 정권으로 되면서 이제 불려서 이제 요직에서 있었다가 근데 요직에 있을 때도 계속 이 제철 산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업 쪽으로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처음에 텅스텐 회사 사장을 해서 완전 적자였던 회사를 흑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철 산업을 하자고 계속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꼬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철광석이 별로 없어서. 네, 그쵸. 그랬는데 어쨌든 뭐라도 하려면 우리나라가 큰 산업을 일으키려면 철광석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철강 산업을 하겠다. 제철소를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철소가 북한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한에 없으니 만들겠다고 했는데 서양 이제 미국이나 다른 유럽 나라들이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안 해줬대요. 아이고. 너무나 사업성이 없으니 되겠냐? 일본도 몇십 년이 걸렸는데 니네가 지금 해서 내가 돈 빌려준 돈 회수할 수 있겠냐? 빌려주겠다는 것까지 허락을 받기까지도 오래 걸렸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결정을 해놓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일본하고 이제 기술 제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처음에 이제 해줄 때 하겠어? 얘네가 되겠냐? 라는 마음이었는데 거의 공장을 연지 6개월 만에 흑자 전환. 이게 아마 월남전도 베트남전도 네, 맞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네. 그렇기도 했고, 그쵸. 우리나라도 전쟁, 일본이 6.25 때문에 살았듯이 우리나라도 베트남전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네. 그렇기도 했고, 좀 저는 약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포항제철을 만들어 놓고 차관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뭐 철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사택부터 먼저 짓고 학교 짓고 뭔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영기업은 아니었잖아요. 아예 사기업으로 시작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건 몰랐어요.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원래 좀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국영으로 하는 게 어떻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고 반대를 해서 아주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네. 그래서 이제 사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제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오래 걸렸지만 가동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이제 네. 실적이 올라가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 건설 뭐 선박 네 선박 그쵸 선박 뭐 여러 가지 전자 제품들 이런 것들에 다 근간이 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이해할 때에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곳인 것 같아서 한 번쯤 보는 거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관심이 없다. 맞아요. 이게 그러네. 네, 단순하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중화학공업이 예, 있었고 또 뭐 철강산업, 뭐 선박, 조선, 뭐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거는 약간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다시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이 정도 배우는 거지.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뻗치는지는 깊게 배우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철강 사업이 중국에서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맞아요. 이 돈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을 해야 되는데 맞아. 주식에서 소외된 분야라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다른 분야로 좀 넓히려고 네, 노력을 맞아요. 하잖아요. 배터리를 하고 있나요? 뭐를 하고 있는 맞아요. 걸로 배터리도 해요. 네,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대가 변하는 만큼 네. 그쵸. 다른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겠죠. 중국에서는 또 할 수 없는. 시대에 맞춰서. 이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산업이에요. 맞아.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그래서 얘네들 수소 손댔잖아요. 수소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체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쵸? 네. 앞으로는 네. 앞으로는 그러는 나라가 되기를. 네. 왜냐면 너무 기반이 좋은데 우리나라가 맞아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일구어 놓은 게 뭔가 정권 하나하나에 정말 이렇게까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거든요. 진영 논리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진짜요. 그래서 정말 너무 나라를 위한 게 뭔지를 생각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아이들이랑 가시기에 좋은 게 이게 초계함이거든요. 초계함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포항함을 이제 볼 수 있는 이게 우리나라 그 군함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타볼 수도 있게 돼 있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천안함이랑 똑같은 거래요. 그 사이즈구나. 네. 그 쌍둥이 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남자아이들은 완전 그쵸. 네, 밀떡들은 네. 너무 좋아하죠. 맞아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여자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거 보는 거는 좀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쯤 아이들 데리고 둘러보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영일만 쪽이니까요. 저거 타보고 나면 해군 안 하겠다는 소리 나오는 거 아세요? 잠자는 데가 너무 좁아서. 아니 제가 이게 서해에도 아마 이 함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걸 옛날에 갔었거든요. 친구들 데리고. 근데 이 압도적인 배 크기에 약간 매력을 느끼는 거죠, 친구들이. 그러니까 배가 크다 해도 친구들이 크루즈를 타보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쵸. 배라는 게 이렇게 커? 왜? 그쵸. 뭐 축구장 몇 개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실제로 보기 전까지 실감도 안 나요. 맞아. 와 이런 거지. 근데 진짜 보고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매력이 있고 제가 옛날에 한 선배님이 그 위에 선배님이 해군을 나와서 그 선배의 꼬임에 해군을 들어간 선배를 알고 있는데 멀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았던 건 군에 보급되는 물품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이 해군이 먼저 온대요. 먼저 싣고 간대요. 네. 네. 좋네. 대신에
그 한정된 자원으로 3개월씩 나가 있어야 맞아.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맞아요.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들 맞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네. 그래서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잠수함보단 낫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건 체험하는 거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야? 요 근처에 이제 환호공원이라고 있어요. 포항시립미술관하고 같이 큰 이렇게 동산처럼의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환호공원에 이 스페이스워크라고 좀 롤러코스터 같이 생겼죠. 네. 딱 걸어 다닐 수 있는 조형물을 포스코에서 만들었어요. 오. 이게 한 333m 정도 된대요, 다 총.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처음에 이건 줄 모르고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저기 막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면 막 무서워서 중간에 막 못 내려오고 울고 막 다 못 걷고 막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야 육교 높이보다 좀 높은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 저걸 못 걸어서 막 그래 막 그랬는데 진짜 명소더라고요. 진짜 무섭대요. 실제로 올라가면. 무서움을 안 올라가셨어요? 저는 안 올라갔습니다. 너무 추웠기 때문에 못 올라갔습니다. 네, 바닷바람을 정통으로 맞고 싶지 않아서 다음에 여행 가면 꼭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되게 이쁘죠. 네, 조명도 워낙 잘 돼 있지만 앞에가 완전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네,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바다를 구경하기에도 너무 좋은 걷는 코스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포항의 명소로. 네. 그래서 이제 영일만은 걷는 코스도 워낙에 많고 이제 뭐 앞에 커피숍이나 바닷가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워낙 많아서 가족분들이랑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는 해수욕장 되게 잘 사람이 많이 붐비는 네, 딱 해운대 광안리 느낌이 약간 물씬 나는 근데 앞에는 공장이 있는 특이한 네, 곳입니다. 제가 여기에 화녀의 집을 한번 물회를 먹어봐라 해서 갔어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이 지역에서 유명한 건물을 세운 집처럼 보이죠? 네, 그러네요. 근데 제가 물회도 동해 속초 강릉보다 훨씬 싸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사진만 보고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저 매운탕을 먹고 있길래 매운탕을 좀 달라고 했어요. 물회 2개랑 매운탕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매운탕은 원래 나오니까 시키지 않으셔도 된다. 기본적으로 경상도 쪽은 물회를 시키면 매운탕을 그냥 줘요. 그러니까 더 싼 거죠. 원래 가격도 싼데 왜냐면 물회는 이 물회가 제가 너무 맛있어서 그 자리에서 3인분을 그냥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또 먹었어요. 야, 가족사랑. 근데 아니 정말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국물이 짜지 않은데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회도 굉장히 싱싱하고 지금 꼬르륵 되는데요, 지금. 네, 이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먹는 거 얘기 너무 많이 하셔. 너무 맛있게 외워가지고 양념장이 진짜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고 밥을 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밥하고 면은 기본 제공이거든요. 그러면은 물회를 다 먹고 저 매운탕에다가 밥을 다 들어갑니다. 매운탕이 진짜 또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맛집인데 이렇게 맛있다고 놀랬던 집입니다. 네. 그리고 택배가 된다 그래서 제가 친구네 놀러 갈 때는 그냥 주문을 하려고 할 정도로 맛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옆에 제가 커피숍을 갔는데 엄청 큰 거예요. 이렇게 오 브레멘 베이커리라고. 네. 근데 여기서 저 앞에 지금 보시면은 회전 목마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막 BTS랑 이런 가수들이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촬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크구나. 근데 저는 모르는 채로 갔지만 근데 빵이 워낙에 많고 빵이 정말 맛있고 생각보다 빵값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서울 가격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와 서울보다 훨씬 싼데 맛이 괜찮네. 너무 괜찮은데? 라고 해서 사실은 진짜 제가 배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빵을 또 6개를 사가지고 야무지게 다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되게 1층 갤러리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네. 서울에서 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건물들을 잘 지어놨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스토리가 귀여워요. 브레멘 음악대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스토리가 있는 네,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소품들도 많이 팔고요. 네. 그리고 그 동물을 형상화한 스토리가 있는 빵 이게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젊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1박 2일만 가신다고 하면 바닷가 보시고 죽도시장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감 팡팡 죽도시장이라고 돼 있죠. 네. 진짜 큰 시장이에요. 볼 거 많고. 워낙에 동해안이 또 해산물이 유명한데 원래 포항제철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수산물로 사실은 성업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산물들이 있고요. 대게도 팔고 계속 쪄내고 있고요. 네.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정말 저는 천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목포 쪽을 갔을 때는 활어나 이런 좀 싱싱한 해산물이 아니고 약간 건어물 쪽이 훨씬 더 많았어요. 네. 그런데 약간 이제 생물을 원하신다면 네. 너무나 또 좋아하실 만한 시장이고 해산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통 시장이 그냥 너무나 큰 거예요. 죽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 포항이 다 섬이었거든요. 이쪽을 지금 다 간척으로 메워서 죽도라는 섬이었는데 이게 다 지금은 네, 메워진 상태고 사실 포항을 개발하면서도 간척도 했지만 산을 깎아서도 도시를 많이 만들었대요. 인구가 너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포항은요, 생각보다 산도 많고, 또 깎은 평지도 많고, 간척지도 많고,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흔들리나? 네? 그래서 흔들리나? 어떤 부분에서? 지진? 지진이 여기 지력발전소가 하나 있대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영향이 좀 있대요. 천공을 너무 네. 깊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포항 지진은 그거에 영향이 없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부산인지 포항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산 하나 깎고 있더라고요. 매천억 들여서. 여기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네요. 둘 다 산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죽도시장 주차장 한 군데만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차가 너무 줄을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죽도시장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정말 많고요. 널널한 주차장들도 너무 많으니 여러분들 한 곳만 가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 게 강릉 가서 그랬었어요. 강릉에 수산물을 사러 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뺐죠. 네. 돌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맞아요. 네, 여기도 이제 바닷가가 이렇게 약간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중간에 물이 흐르고 거기만 넘어가도 바로 주차장이 그냥 널널하게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죽도시장 가시는 분들은 주변 주차장에다가 대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집 생길까봐 그러시겠죠. 뭐. 그 정도로 진짜 걸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죽도시장에 진짜 명물들이 많아요. 일단 큰 거 말고 작은 거부터 갈게요. 김밥이죠. 네. 반줄김밥. 진짜 유명해요. 매운맛, 안 매운맛 두 개를 팔거든요. 저 한 팩에 5,000원이에요. 그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통통하고 매운맛, 안 매운맛 둘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먹을 수 있을 정도고요. 안에 들어있는 게 야채랑 어묵이요. 네. 야채, 계란, 어묵 이렇게 들어가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가요. 네. 그런 약간 마약김밥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묵집들, 똥튀김 이런 네, 어묵튀김집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가 워낙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두집도 유명한 집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중국인이 하시는 것 같은 만두를 하나
팩을 사서 나눠 먹었는데 그것도 그냥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 너무나 여러 분야의 매대들이 있거든요. 그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거미줄처럼. 근데 그 곳곳마다 특색 있는 먹거리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다 매장이 막 큰 게 아니고 다 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매장 다 조금하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들을 경험할 수 있고 뭐 수제비 골목도 있고 또 포항하면 고래고기가 유명하잖아요. 아, 돈베기. 이 죽도시장 주변으로 보시면은 제가 시간이 늦어서 못 사온 과메기집이 있어요. 웬만하면 과메기 포장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서 많이 포장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맛있어서. 그래서 혹시 이제 이쪽을 들리셨다가 과메기를 포장해 가실 거면 여기서 포장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와 정말 잊지 못하는 맛입니다. 이 장기식당이라는 곳인데요. 한우예요. 저 한우 수육이죠. 네. 네. 근데 수육이 진짜 커요. 뭉텅뭉텅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수도권 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보면 또 국을 2개 시키고 수육을 하나 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육을 시키면 인당으로 국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격이 심지어 수육도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저만큼이 4만 얼마였나? 그랬어요. 근데 진짜 지금 저 고기가 제 주먹의 반만 해요. 그래서 이게 한 입에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잘라 먹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저 고기를 부추에 싸서 딱 한 입을 먹었는데 딱딱한 맛이 하나도 없고 그냥 바로 녹아버려가지고 너무 부드러운 고기 맛이에요. 처리했나? 잘 삶은 거지. 저기도 거의 한 60년? 70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운영을 하신 지가. 거의 제가 봤을 때 6.25쯤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전통이 깊고 유명한 맛집인데 저는 이런 고기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기 때문에 꼭 다시 가서 다시 먹고 싶은 맛입니다. 그래서 사실 죽도시장만 하루 돌아보셔도 너무 먹거리들이 많아서 포항에서 뭐 하나를 딱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장기식당에서 한번 드시고 물에 한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과메기는 포장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네. 반드시 드셔보셔야 될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물 맛도 워낙에 진하고 맛있고 계속 토렴해가지고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육 반드시 드셔보시기를 강력하게. 여기 다 그 한우 소머리국밥 거리가 있어요. 옆집도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 드셔보시길 바라겠고 역시 여기도 워낙에 유명한 전복죽집입니다. 전복 막 계속 빼내고 계세요. 네, 살아있는 전복을. 네, 그래서 또 전복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이거 드셔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만 해도 이제 포항은 다 즐기는 게 끝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기보다는 뭐 번화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 주변을 잘 돌아보시면은 네. 긴 여행 아니고 짧은 여행으로 돌아보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하나 넣었는데요. 포항에도 제가 산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오어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무슨 원효대사의 삿갓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주 근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사찰들이 적지는 않을 거거든요. 워낙에 경관이 수려하기도 하고 이 오어사를 품고 오어지 둘레길이 한 7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렇게 둘레길로 걷기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쯤은 여기 걷고 또 맛있는 맛집 가서 하루 드시고 하루는 또 시장도 보시고 네 하면은 바다도 보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가까운 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동해안을 가면 바다만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또 가까이에 이렇게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들도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포항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거의 먹는 걸로 달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역시. 네. 오늘 포항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